안녕하십니까. 세계 고지도 속의 독도와 동해 강의를 맡게 된 동북아 역사재단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고지도 속의 독도와 동해에 대한 내용을 한국과 일본, 서양의 고지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지도죠. 학술적으로는 20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를 주로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도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고지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 마지막으로 그 제작자들의 신념과 가치체계, 주변 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저는 이 지도가 우리 민족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고지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고지도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1402년에 의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지도입니다. 김사영, 이무 등이 당시 몽골 제국의 지도를 참조하여 제작한 것인데요. 현재 일본 류코쿠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묘사되고 있는 지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멀리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에서 우리는 당시에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를 합한 구대륙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아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지도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묘사되어 있는 측면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 측면에서 예술적 가치 또한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당시까지 동아시아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인식,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신대륙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지도는 역사적인 사실, 예술적 측면,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의식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좌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의 표기 양상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의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동해가 병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세계 고지도 속의 독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고지도에서 독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신증동국 여지승남 안의 팔도 총도입니다. 이 신증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책자는 조선시대의 지리교과서와 같은 책자입니다. 이 안에는 팔도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지도는 팔도를 나타내면서 주변에 있었던 섬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섬이 있죠. 이 섬이 바로 울릉도와 우산도, 즉 독도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조선 전기에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조선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산도가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져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현재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도의 위치와는 다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당시의 지도를 만들음에 있어서 실측에 기반한 지도 제작이 아니라 기록에 기반한 지도 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조선 후기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 대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사실 영조가 정상기의 집안이 소장하고 있던 지도를 보고 매우 훌륭하다라고 격찬을 하고 난 다음에 도화서 화원이 모사를 한 모사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산과 하천 등 인문 자연 지리 환경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울릉도와 우산도, 즉 독도죠.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점은 기존의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부터는 동쪽에 위치하면서 그 크기도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서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직접 방문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새롭게 지리 지식이 확대되어서 지도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동국대지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지도 내의 아국총도입니다. 이 지도 또한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이며 전국의 인문 자연지리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우산도, 사실 여기서는 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섬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해라는 명칭도 있죠. 자, 네 번째 해자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해좌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다 건너 좌측편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도는 앞서 본 지도들과 달리 목판 본 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좀 소략하지만 인문 자연 지리 정보가 그래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바다 여백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역대 왕조나 행정구역, 섬, 산 등에 대한 유래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울릉도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부분을 읽지 않고 내용은 다음 컷에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이는 조선의 영토로서 울릉도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었고, 이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우산도, 즉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본 고지도 속의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지도는 나카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개정 일본 여지 노정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178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지도는 1791년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슈, 규슈, 시코쿠 지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선과 경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도가 굉장히 묘사된 내용이 훌륭했기 때문에 메이지 초기, 즉 1871년까지 계속해서 중간된 아주 일본에서는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도상에 울릉도와 독도가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마츠시마, 다케시마라고 불렀는데요. 이 두 섬에 대해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에서 온슈를 보는 것과 같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 라는 영토인식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지도인 삼국통남 여지 노정전도입니다. 하야시 시에이라는 학자가 제작한 지도이며
1785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삼국통남도설이라는 책자 안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일본 주변의 삼국, 즉 조선과 류큐와 에조 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 책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상에 죽도라고 쓴 큰 섬과 이름이 없는 작은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지도에서 설명과 동일하게 이 섬에서 조선의 것이라 쓰고 이 섬에서 은주가 보이고 조선도 보인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죽도라고 쓴 부분은 울릉도가 맞지만 지도상의 섬이 그려져 있는 부분, 그 우측편이죠. 거기에는 지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독도가 아니다 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작자인 하야시 시에이가 1802년에 제작한 대삼국 지도상에는 다케시마와 마츠시마가 그 두 개의 섬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통남 여지 노정전도 안에 두 섬은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라 쓰인 울릉도와 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도는 기죽도 약도입니다. 독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일본 정부의 문건은 태정관 지령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기죽도 약도라는 것은 태정관 지령에 부속된 지도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 편찬 사업에 있어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되냐라는 내용을 일본 내무성이 일본 태정관에 문의를 했더니 태정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소속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문건 안에 포함된 기죽도 약도는 실로 19세기 말 일본 정부가 명확히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님을 입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양 고지도 속의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지도는 프랑스의 지도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 왕국 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청나라의 황여 전람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이고 이 지도를 제작한 이들은 중국에 파견되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들이 중국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책자인 뒤알드의 중국의 지리 및 역사 기술 그리고 당빌의 신중국 지도첩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황여 전람도의 여러 편 중에 하나로서 조선왕국도가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선왕국도 내에서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선반도의 가운데 부분,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팔링타오, 찬찬타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는 천산도라고 오기가 되면서 찬찬타오라고 기재가 되었고 울릉도는 범릉도 혹은 발릉도로 오기가 되면서 팔링타오라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의 지도학자인 당빌의 조선왕국도 내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공해드릴 조선 전도입니다. 1860년에 제작된 제작자는 미상인 지도입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저는 김대건 신부가 제작한 지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도상에는 라틴어로 지명들이 쓰여져 있지만 일부 한국어 지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이 지도를 한국인 출신 선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라틴어를 쓸 수 있는 한국인 성직자 가운데 지도를 제작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은 김대건 신부님밖에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지도의 제작자는 김대건 신부가 유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지도는 당시 프랑스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조선으로의 입국과 포교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우리식 발음으로 울릉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독도는 우산도라고 해서 우산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도입니다. 1857년에 러시아 해군성에서 제작한 조선 동해안도입니다. 이 지도는 일본의 개항을 추진했던 러시아 푸자친 제독이 1854년에 동해 수역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해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독도를 메넬라이 올리브차라고 표기해서 이 지도가 조선 동해안도에 들어있는 독도의 표시를 러시아식으로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도입니다. 영국 해도인데요. 일본과 한국을 나타내고 있는 해도입니다. 1873년에 제작된 것이고 이 지도상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마츠시마 혹은 다즐레, 독도는 리앙쿠르, 호넷, 메넬라이 그리고 올리브차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해도상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고지도상에서 우리는 독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대부분의 지도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 있게 세계의 고지도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한국의 땅인 독도를 고지도에서 확인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계 고지도 속의 동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고지도 속의 동해입니다. 독도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팔도 총도는 동해 표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내에는 동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다 쪽이 아닌 땅의 동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해와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바다를 관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들을 모신 사당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선조들이 동해 바다를 동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지도는 세 장의 지도인데요. 여지도 내에 있는 아국총도, 조선, 일본, 유구국도, 그리고 경상도 지도입니다. 이 지도들은 여지도라는 책자에 묶여있는 여러 지도들 중 세 장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동해라는 표기라는 것이 이 세 장의 지도에 모두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는 영남 지도 내의 경주와 울산 도엽입니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지도들인데요. 비변사라는 중요 기구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영남 지방의 71개 군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 경주도엽과 울산도엽에서 동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지도입니다. 서북 피아 양계 만리 일남 지도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 일대를 표현하는 북방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기서는 관방지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관방지도라는 것은 주로 군사 관련되는 시설이 표현되어 있는 지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아라는 표현이 또 걸릴 수 있죠. 예, 피는 청나라, 아는 조선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 내에도 동해가 표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지도 내의 천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세계 지도죠. 물론 호주 부분을 보시면 현재 지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까닭은 이 지도가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지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도가 중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알레니가 만든 직방외기 내의 만국전도를 바탕으로 그린 것인데요. 특징적인 것이 중앙경선, 즉 지도의 정가운데를 태평양 쪽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중국이 가졌던 중화 사상에 맞춘 지도를 서양인 선교사가 만들었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의 동해 수역에는 소동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동해 표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부터는 일본 고지도 속의 동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도는 아세아 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가스라가와 호슈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이며 1794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당시 일본인 다이코쿠야 고다유 일행이 러시아를 체험하고 돌아온 결과를 쓴 북사문략에 이 지도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는 형태가 유럽에서 만든 지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동해는 조선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도는 일본 변계약도입니다.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1809년에 제작한 지도입니다. 당시 일본 막부는 천문방이었던 다카하시 가게야스에게 서양 서적에 근거해서 세계 지도를 작성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하시는 지도를 제작했는데 1809년에는 신전 총계전도와 일본 변계약도를, 1810년에는 신정 만국전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변계약도에는 한반도 쪽에 조선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입니다. 신정 만국전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1810년에 제작한 지도이며 한반도 옆에 조선해가, 그리고 일본의 동쪽에 대일본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도입니다. 1847년에 만들어진 신제여지 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앞서 살펴본 지도들과 달리 사찬, 즉 민간이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도 조선 옆에
조선해가, 일본의 동쪽에 대일본해가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바다 명칭이 쓰인 것이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도는 또 확인이 되는데요. 1853년에 만들어진 지구만국방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선해가 동해의 정가운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해는 일본 열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해라는 표현을 일본 열도의 동쪽에 표현하던 방식이 19세기 말에 이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지도인 일청한 삼국전도 내에는 동해수역에 조선해와 일본해가 함께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세기 초반에 일본 열도의 동쪽에 바다를 이르던 일본해가 19세기 말에 이르면 동해로 옮겨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내에서의 동해 수역에 대한 표기는 러일 전쟁이 되면 완전히 일본의 표기로 동해 표기를 바꾸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세 번째, 서양 고지도 속의 동해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도들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다 이름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빠르게 여러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지도는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가 만든 타타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사실 한반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말의 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1580년, 즉 16세기 말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또 다른 지도인 지아코모 가스탈디의 아시아 지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마레드 만지라는 표현인데요. 만지는 중국 남부 일대를 일컬었던 표현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처럼 중국 관련되는 지명이 16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말의 친 같은 경우도 중국 계열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아 지도 내에 있는 지도상의 동해 수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말의 친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한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국의 지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지도들 인근 수역 또한 여전히 중국해, The Chinian Ocean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존 스피드가 제작한 중국 지도에서도요. 하지만 한국해라는 표현이 이때, 즉 17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포르투갈의 에레디아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에는 동해 수역이 표시됨과 동시에 그 수역에 대한 이름을 마르꼬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동해라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마르꼬리아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감을 더해주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해가 나타나는 두 번째 지도입니다. 로버트 더들리가 제작한 아시아 해도인데요. 1649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한국과
일본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붉은색 박스로 표현된 지역에 마레 디 꼬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해 표현은 1700년 전에 만들어진 니우호프의 중국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이름이 한국해 마레 꼬레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721년 존 세넥스가 만든 신아시아 지도에서도 한국해는 발견됩니다. Sea of Korea 라고 표현된 이 바다 이름은 18세기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인 1783년 영국의 윌리엄 페이든이 만든 아시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도 동해수역에 한국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해의 변형형인 한국만도 18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솔로몬 볼튼이 제작한 중국, 인도, 타타르 지도에는 Gulf of Korea, 한국만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인 1827년 제임스 와일드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에도 Gulf of Korea라는 바다 이름이 동해수역에 기재되었습니다. 한국만에 이어서 또 다른 표현인 서대양이라는 바다 이름도 확인이 됩니다. 1626년 존 스피드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옆 바다를 The West Oce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The West Ocean은 유럽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The West Ocean이 표기되었던 거죠. 물론 이런 표현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동해라는 표현, 우리에게 익숙한 동해라는 표현도 서양 지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말에 이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1626년에 제작된 필립 클리버의 아시아 지도, 그리고 1721년에 제작된 존 세넥스의 인도와 중국 지도, 여기에도 이스턴 시가 기재되어 있죠. 1744년에 엠마누엘 보엔이 만든 마르코 폴로의 여행 지도에도 이스턴 시가 동해수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지명으로 오션 오리엔탈, 즉 동양해라는 표현도 나타나는데요. 필립 브리에가 1680년에 제작한 일본 왕국도에는 동해수역에 오션 오리엔탈이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양해 표현은 18세기에도 등장하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지도학자 기욤 드릴이 제작한 아시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1700년에 제작되었고 이 지도상의 동해수역은 동양해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동양해와 유사한 표현인 소동해라는 표현도 여러 유럽 지도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739년에 제작된 마티아스 하스의 러시아와 타타르 제국도에는 마레 오리엔탈 미누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지도입니다. 1760년 벨랭이 제작한 타타르 지도에도 소동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86년 귀서펠트가 제작한 러시아와 타타르 지도에도 소동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부분은 앞서 조선 지도에서 확인한 내용이 서양 지도에까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레 오리엔탈이라는 표현은 사실 18세기경까지 주로 나타나고 19세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1860년경에 제작된 김대건 신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한 지도상에 마레 오리엔탈, 즉 동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지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 수역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 일본 북해가 있었습니다. 이작 티리온이 제작한 1745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일본 지도에는 동해 수역에 일본 북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타타르의 해가 있습니다. 1805년 들라마르쉐가 제작한 세계 지도상에는 동해 수역이 타타르해로 등장합니다. 한편 동해 수역이 2개 이상의 지명으로 불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1680년 코로넬리가 만든 일본과 한국 지도상에는 동양해와 중국해가 겹쳐서 등장합니다. 한국해와 일본해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놀랭이 제작한 양반구도에는 한국해가 한국 쪽에, 일본해가 일본 쪽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병기 형태는 보공디의 일본 왕국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동양해 혹은 일본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놀랭이 제작한 양반구도에는 동양해 혹은 일본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니콜라 빗젠이 제작한 신대 타타르 지도에서는 동양해 혹은 일본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동양해 혹은 한국해도 있었는데요. 기욤 드릴이 제작한 인도와 중국 지도 상에 나타납니다. 2개의 지명이 아닌 3개의 지명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작 티리온이 제작한 새로운 중국 지도 상에는 캄차카해와 한국해, 일본 북해 3개의 지명이 동해 수역으로 추정되는 바다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표기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1873년 영국 수로국이 제작한 영국 해도인데요. 동해 수역에 아무런 바다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고지도상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독도의 경우 한국 고지도상에서는 우산도로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표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본 고지도상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고지도에서 우리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기재한 많은 지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점을 고지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한편 동해 표기의 경우 한국의 고지도에서는 동해가 동해로 표기되어 있었음을 확인했고요. 일본에서는 북해, 조선해 등 다양한 표기가 있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일본해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양 고지도를 살펴봤을 때는 좀 더 흥미로웠는데요. 동해 바다가 중국해, 한국해, 일본해, 동양해, 동해, 캄차카해, 타타르해 등
다양한 지명으로 표기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들 지명이 2개 혹은 3개의 지명으로 나타난 바도 확인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해바다를 나타내는 지명은 변화해왔고 병기 등 다양한 지명이 표기된 바 있으므로 우리가 선호하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고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역사재단의 김종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